대구 달성의 사선 의원이십니다. 박근혜 의원님의 질의 순서인데요. 방문하는 곳마다 늘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들러서 현장 근무자로부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자상하게 파악하시고 항상 어렵고 힘없고 소외된 분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는 이러한 분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위원입니다. 먼저 그 건강보험의 부과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그 대국민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였던 2006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인데 이처럼 만족도가 낮아서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의 두 축인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작년 국감에 그 지적했던 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또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부과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고 민원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가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그 1천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8년 이후 작년까지 8차례의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또 올해도 그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일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수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고 거의 매년 비슷한 연구 용역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공단에서 전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몇 배 올라가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안 넘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500만 원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자동차와 재산은 이중으로 계산되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 과표가 올라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번만큼은 부가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면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역 가입자를 둘로 나누는 500만 원 기준을 없애고 동일한 부가 요소를 적용해서 지역 가입자 간의 이원화 문제와 또 이중 과세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아까 원희목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이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동일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보험료를 전혀 안 내고 누구는 과중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부가체계의 그 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복지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공기관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의 만족도인데 이 고객 만족도가 저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데 그 원인이 지적하신 부가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체계 문제를 지금까지 한 7번 동안 거의 2년이나 한 번씩 부가체계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걸 못 얻었는데 제가 이 부가체계 문제는 끝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500만 원 지역의 이하 이상은 단위로 하는 기준을 말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건 곧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 피부양자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장에 13명까지 달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직장이 이동하는 데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직장으로 가면은 지역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하려는데 지금 의협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서울대학교 산업협동반에 주는데 과거와는 달리 저희들하고 수시로 연구하면서 이번에는 끝을 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일 기준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통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니까 뭐 잘 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지역 가입자들의 그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하더라도 하여튼 일원화한다 하는 큰 틀에서의 목표는 확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이 단계적 접근을 한다면 이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예, 네. 저는 그 장기적으로는 기본 보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비례한 그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입자에게는 세대당 혹은 개인당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소비 지출을 활용한 소득 추정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전부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연구하셔서 이 보험료 부과 체계 제도가 합리적으로 아주 번듯하게 자리 잡는다면 수많은 민원도 해결이 될 뿐더러 이사장님께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지만 수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은 예방이 최선이고 그 다음이 조기 발견이고 그 다음에 치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국민 건강도 더 좋아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도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산부인과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들의 산부인과 진료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해서 그 증가폭이 61%에 이릅니다. 10대 여학생의 36%가 부인병을 겪고 있지만 이 중에서 4%만이 산부인과를 방문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여성 경우에 신체적으로 생애 전환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의 생애 전환기에 대해서는 그 13, 14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경, 임신, 폐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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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50. 그래서 현재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해서 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40세와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66세가 중요하듯이 여성 경우는 생리를 시작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난소 종양의 경우는 초경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악성화가 진행되기 전에 발견이 되면 난소나 자궁을 다 제거하지 않고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또 자궁 내막증 경우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로 진행을 차단하면 불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대들의 이런 산부인과 질환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산부인과 내에서도 이것은 사각지대입니다. 청소년 산부인과 질환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임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산부인과 진찰을 잘 안 하고 또 기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을 악화시키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매년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임 부부 체외 수정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10대 청소년에게 지출된 70억 원을 포함해서 산부인과 보험 급여비로 모두 7,300여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소년기 때의 건강 검진을 마이크 살려주세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 연령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3세가 되는 해에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건강 검진 쿠폰을 보험공단에서 발급해서 원하는 경우에 한 번씩 산부인과 검진과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시작할 수 없다면 우선 저소득층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솔직히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특히 저출산 관련 청소년기의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이 산부인과 질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검진은 교육, 과학, 기술부가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여기에 꼭 산부인과 검진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학회는 소녀들이 13세에서 15세 요 사이에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외국과 같이 초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고 손쉽게 상담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산부인과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느껴지면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임신 중절과 또 성매개 질환 그리고 10대 미혼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발행에 대해서도 잘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 네, 주시기 저 바랍니다. 바우처로 해서 쿠폰하는 예. 그런 방법도 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